오늘은 컨트롤 샌드 이그젠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컨트롤 샌드는 일반적인 샌드, 샌드 인풋, 샌드 로우 이런 함수와 유사한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샌드나 샌드 인풋, 샌드 로우 이런 함수들이 포그라운드에서 윈도우 포커싱을 잡은 그 윈도우에만 어떤 키를 보내는 거하고는 다르게 컨트롤 샌드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윈도우에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샌드를 사용하면 컨트롤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그 일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중으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주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샌드나 컨트롤 샌드 로우의 문법은 뭐 컨트롤 샌드에 이제 컨트롤 항목, 그 다음에 키를 어떤 거 키를 내보낼 건지 윈 타이틀, 윈 텍스트, 익스클루드 타이틀, 익스클루드 텍스트 이런 식이고요. 컨트롤 샌드 로우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근데 컨트롤 샌드와 컨트롤 샌드 로우의 차이는 특수 키, 그러니까 컨트롤 키라든가 시프트, 그다음에 알트 이런 키들을 직접 직접 보낼 수 있는 거는 컨트롤 샌드가 되고요. 만약에 그 컨트롤 키를 나타내는 뭐 캐럿이라든가 느낌표라든가 시프트를 나타내는 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그 해당 키를 느낌표나 샵을 내보내고 싶을 때는 컨트롤 샌드 로우를 쓰는 겁니다. 인풋 샌드 인풋에서도 마찬가지로 샌드 로우를 쓰면 그 해당 직접 그 문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뿌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용 예를 보시면 컨트롤 에디트 페이스트 해서 요 키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네임과 윈 타이틀 이렇게 했는데 예제를 보시죠. 예제를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컨트롤 샌드의 에디트 컨트롤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프로세스로 디폴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앞에 사용했던 PID가 프로세스 아이디가 노트패드에 대한 PID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직접 요 프로세스 아이디에 마지막 프로세스 아이디에 창을 이 키를 보내는 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제를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컨트롤 샌드 로우를 쓰면 이 엔터 요 항목이 그대로 그냥 글자로서 인식이 됩니다. 가로 엔터 가로 닫기가. 그래서 윗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똑같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없애버리면 한번 F11키에다 대응을 시켰고요. 노트패드를 띄우고 PID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해당 PID가 가진 프로세스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뜨면 이제 컨트롤 샌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는 지금 여기서 IP 컨피그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를 그냥 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샌드 다시 또 에디트 원에 테스트에 엔터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 항목을 넣었을 때와 여기서 컨트롤 항목을 안 넣었을 때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을 합니다. 런을 하면 F11을 눌러야죠. F11을 누르면 네, 창이 떴고 IP config 이렇게 다다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 샌드의 테스트 이게 IP config였기 때문에 IP config을 치고 엔터까지 여기가 첫 번째 줄이 수행이 된 거고요. 이 두 번째 줄에서 테스트가 IP config 엔터 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엔터 키를 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두 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방금은 이거를 띄워서 했는데 이걸 이제 안 띄우고 해보겠습니다. 안 띄고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노트패드를 미니멈 옵션을 주는 겁니다. 민 옵션을 주면 민 옵션을 줘서 다시 실행합니다. 실행시켜 줬고요. F11을 누르면 미니멈으로 뜨고 이게 지금 떴는데 이게 이미 수행을 했는데 안 보였죠.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미니멈으로 실행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액티베이트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윈 액티베이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윈 액티베이트를 저장을 하고요. 여기를 닫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멈춘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시키겠습니다. 디버그 시작하고요. F10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바로 떠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수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샌드가 마지막 인자를 주지 않았을 때는 그 이전에 수행됐던 프로세스 아이디를 쫓아간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에디트 항목을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인데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한번 PID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PID를 했을 때는 의미 없이 다 잘 되죠. 잘 돼서 한번 수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멈추고요. 멈추고 저장하고 다시 디버그 시작을 했고 F11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는 처음에 요걸 빼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만 그대로 수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PID니까 그냥 뭐 숫자 이런 걸로 될 거니까 이건 차이가 없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클래스로 할 때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클래스로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차이라는 거는 이미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F11을 누르겠습니다. F11을 누르면 떴습니다. 그래서 멈춰주고 이스케이프 한번 눌러주면 빠져나갔고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엑시트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항상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클래스 이름과 PID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수행이 될 건데요. 자, 이제 제목으로 찾는 경우, 즉 실행 파일의 이름으로 찾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 거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을 살리고요. 지금 저희가 set title match 모드라는 줄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 수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set title match 모드라는 거를 백으로 가볼게요. 지금 set title match 모드는 이제 win title 파라미터의 어떤 행동에 대한 거를 설정하는 건데 매치 모드 자체가 1이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맞으면 이제 맞는 걸로 그 다음에 옵션이 2면 어떤 항목 안에 어딘가에 하여튼 이 윈 타이틀을 포함하고 있으면 매치한 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으로 주면 완전히 매치할 때만 일치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일치하는 조건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 통상적으로 메모장을 실행시키면요. 메모장을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set 타이틀 매치 모드가 완전 일치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닫고요.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해야죠. 저장하고 실행을 해서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1을 눌러줍니다. F11을 눌러주면 떴습니다.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뜬 건데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2번을 줘보겠습니다. 2번이면 이제 중간 일치거든요. 중간 일치 하는 경우는 지금 어차피 이 옵션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중간 일치를 해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멈춰주고요.
저장한 다음에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1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간 일치를 하려고 그러면 메모장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제목 없음은 지워버릴게요. 제목 없음은 지워버리고 저장 해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디버그에 F11을 딱 누르면 떴네요. 그러니까 메모장이라고 내가 그냥 이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앞에 타이틀이 어떻게 붙을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일치하는 옵션으로 주고 그 이름만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한글 버전이라서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영문 버전이라고 그러면 노트패드가 되겠죠. 노트패드. 그래서 노트패드를 한번 해볼게요. 노트패드라는 거를 노트패드로 인식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디버그 시작하고 F11을 눌러줍니다. 근데 뜨긴 떴는데 이상하죠. 뜨긴 떴는데 노트패드가 떴는데 실제로 테스트 이거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2번은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1번으로 해볼까요? 1번으로 먹는지. 이거 다시 한번 닫고요. 여기서 멈추고 저장한 다음에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1을 눌러줍니다. 뜨긴 떴는데 역시 1번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노트패드 EXE가 타이틀에 없었기 때문에 노트패드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종료하고 저장하고 디버그 시작해서 F11 눌러줍니다. F11 눌러줬는데 역시 안 떴어요. 즉 우리는 한글에서 윈 타이틀이 메모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는 되지만 노트패드로 넣어주는 경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행 파일로 하는 경우는 멈춰주고 저장한 다음에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1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떴죠. 왜? 실행 AHKEXE의 노트패드 EXE는 당연히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방일치든 중간일치든 완전일치든 완전히 똑같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방일치, 중간일치, 완전일치 즉 셋 타이틀 매치 모드를 쓸 경우는 프로그램 이름만 가지고 실행을 할 경우 윈 타이틀에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 이렇게 2번 중간일치 옵션을 준다거나 완전히 알면 전방일치나 완전일치를 줘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흐름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제로 이걸 실행을 시켜줬는데요. 이거를 조금 머리를 써서 원래 실행돼 있을 경우하고 안 돼 있을 경우로 좀 분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면 윈도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윈도우가 HKEX의 노트패드 EXE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실행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실행을 해라. 그리고 실행하는데 미니마이즈 시키고 PID 값은 얻어라. 그래서 해당 PID 값이 다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해당 윈도우가 존재할 경우라면 이미 노트패드가 실행이 된 케이스니 그냥 단순히 해당 노트패드 EXE의 프로세스 아이디만 얻어와라. 자,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어온 상태에서 이제 타이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이틀 저 프로세스 아이디에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그리고 나서 해당 액티베이트 프로세스 R을 액티베이트 시키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이제 한번 기존의 케이스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1을 눌러주면요. 노트패드가 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패드가 떠서
노트패드가 떠서 실행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요. 멈췄다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디버그 시작을 했고요. F11을 눌러주면 네, 노트패드가 떴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한번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만 지워주고 얘를 미니마이즈 시킨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F11을 눌러주면 이미 노트패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열지 않고 이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 기존에 이 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줄만 다시 한번 살리고 이 줄만 살리고 이렇게 살린 다음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장하고요.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1을 눌러주면 메모장이 뜨긴 떴어요. 그런데 기존 거가 두 개가 있죠. 즉 노트패드를 이미 노트패드가 실행이 돼 있는데 노트패드를 한 번 더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는 미니마이즈를 시킨 다음에 윈 웨이트를 했는데 얘가 뜰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을 넣고 윈 액티베이트를 시켰는데 어떤 창이 그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하고요. 여기에다가 1을 써놓을게요. 1을 써놓고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F11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노트패드가 두 번째로 떴는데 최초에 1이라고 써놨던 노트패드의 IP 컨피그를 날렸거든요. 즉 이게 불명확한 거죠. 내가 정확하게 노트패드 EXE로 아무거나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살리면 되겠네요. 이거를 살리면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저의 실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첫 번째 윈도우를 날리고요. 남겨놓고 두 번째 윈도우도 남겨놓고 자, 아이고 일단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디버그에 F11을 눌러주면 마지막에 띄운 IP 컨피그에 정상적으로 IP 컨피그를 써주고 3개가 살아있는데 1번 문제없고 2번도 문제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성한 노트패드에 정확하게 프로세스 아이디를 치니까 정확하게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세스 아이디 관계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렇게 노트패드처럼 실행시켜 주는 게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도스창에서 띄워주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스창에서 띄워주는 케이스를 이제 한번 해보면 A 컴스펙으로 하면 이제 커맨드 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창을 똑같이 띄우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컨트롤 샌드를 직접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IP 컨피그에 롤을 썼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다가 저희가 IP 컨피그에 뭐를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느낌표를 쳐보면 사실 느낌표는 아무것도 그냥 느낌표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버그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F12를 눌러줬어요. 근데 IP 컨피그 느낌표를 정확하게 쳤죠. 컨트롤 샌드 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이걸 컨트롤 샌드를 롤을 지워 볼게요. 롤을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디버그 시작을 해서 F12를 눌러주면 F12에 IP 컨피그만 있고 느낌표가 없어요. 그게 바로 컨트롤 샌드와 컨트롤 샌드 로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라든가 샵이 시프트죠. 그 다음에
꺽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를 저장했고 다시 한번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디버깅을 시작했고 F11을 눌러주면 창이 떴는데 IP 컨피그만 있고 뒤에 느낌표 샵 콜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트롤 샌드와 컨트롤 샌드 로의 차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커맨드 창에다가 보낼 수 있는 거를 해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동일하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PID로 할 거냐, 프로세스 아이디로 할 거냐, 뭐 실행 파일 이름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컨트롤 샌드를 이용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키를 보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